서울의 대형 화장품 회사 본사,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회사와의 초대형 협약식이 있는 날이었죠. 건물 5층의 대회의장은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되었고 수십 개의 테이블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청소부 박순이었어요. 이쪽 유리창도 한 번 더 닦아야겠네. 순이는 중얼거리며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리고 청소부 유니폼. 젊었을 적 상상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할머니! 여기 아직도 먼지가 있잖아! 행사 책임자인 최명호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으로 오늘 행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오는 VIP들과 연예인들이 앉을 테이블이라고! 완벽하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최명호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시한 채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걸어갔죠. 행사장은 점점 더 북적거렸습니다. 방송국 촬영팀이 카메라와 장비를 설치하고 케이터링 업체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홍보팀 직원들은 프레스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한 여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대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최명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일을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당장 다른 통역사 구해와!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급하게 전화를 걸어대고 최명호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죠. 이게 말이 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행사야!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걸레를 꽉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입술을 깨물었죠. 과연 말해도 될까?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자신의 과거를 꺼내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순이는 최명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뭐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최명호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이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최명호는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통역을 하겠다고요? 최명호는 피식 웃더니 주변 직원들을 향해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할머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농담할 시간 없으니까 청소나 해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뭐라고요? 최명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어요. 실례지만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 72이에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프랑스에서는 언제 사셨던 거예요? 40년 전쯤이요.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당시 저는 프랑스로 간호사 파견을 갔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전에 프랑스에 있었든 언어는 잊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말에 최명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시간이 없어요. 최명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순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최명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져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우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프랑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녀는 급하게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직원이 가져다 준 정장 재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순이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순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온 순이를 본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통역을 한다고? 말도 안 돼. 프랑스어를 망하면 어쩌지? 수군거림이 행사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최명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왔어요. VIP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회장인 루카스 베커와 그의 임원진, 회사의 모델인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순이는 통역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치는 날의 파도처럼 거세게 뛰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루카스 베커 회장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순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최명호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제발 망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는 속으로 기도했죠.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프랑스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 억양, 그리고 문장의 구성까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명호의 입이 벌어졌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루카스 베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이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장의 연설이 계속되었고 순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삶이 영화처럼 펼쳐졌죠. 30살에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 간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 프랑스로 떠났던 그때가 생생히 떠올랐어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파리. 젊은 순이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간호사들과 함께 프랑스에 파견된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죠.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된 순이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녀는 밤낮으로 프랑스어를 공부했어요. 간호사 박, 이 환자의 차트 좀 확인해 주겠어요? 병원 응급실의 외과 의사 앙드레 뒤퐁이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그는 처음부터 순이에게 친절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 순이는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앙드레는 그녀의 노력에 미소 지었죠. 프랑스어가 많이 늘었군요.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년 후, 앙드레는 순이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나와 함께 평생을 보내주겠어요? 그는 에펠탑 아래에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순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죠. 결혼 후 2년이 지나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유한이라고 이름 지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윤유한. 순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앙드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한은 건강하게 자라 3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는 영리한 아이였죠. 엄마, 저거 뭐야? 유한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항상 질문했습니다. 저건 에펠탑이라고 해. 프랑스의 자랑이지. 순이는 아들의 호기심을 늘 존중해 주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앙드레는 병원 응급 상황으로 호출받아 집을 비웠고 순이는 유한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죠. 엄마, 저기 풍선 사주세요. 유한이 공원 입구에 있는 풍선 장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순이는 지갑을 열기 위해 가방을 뒤적였어요. 단 몇 초 그녀가 눈을 뗀 사이에 유한이 사라졌습니다. 유한아, 유한아. 순이는 공원을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공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유한은 찾을 수 없었어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앙드레와 순이는 절망에 빠졌죠.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한을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순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그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앙드레와의 관계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앙드레는 위로했지만 상실의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방황하던 이들은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긴 채 이혼했고 순이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기술 협약은 양국의 문화와 과학의 융합으로 새로운 미용 산업의 지평을 열 것입니다. 회장의 말을 통역하며 순이는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명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지? 그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맞나요? 네, 맞아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순이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오직 통역에만 쏟아부었죠. 루카스 베커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어요.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 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루카스가 말을 시작했고 순이는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우리 두 기업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이는 루카스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그의 손동작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 뉘앙스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전달했어요.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이에게 음료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여직원이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어디서 그렇게 완벽하게 배우셨어요?
사람은 살아보면 여러 일이 있는 법이지. 순이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최명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괜찮아요. 내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거죠. 순이는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행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루카스 베커 회장의 개인 스토리를 소개하는 순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철학은 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통역했지만 갑자기 루카스의 표정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며 전문가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불행한 사고로 친부모를 잃었습니다. 루카스가 계속 말했어요. 저를 입양해 키워주신 프랑스 부모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라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제 혈통, 그리고 제게 생명을 준 분들에 대한 궁금증이요. 순이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루카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눈매, 입술 모양, 그리고 미소 짓는 방식. 어딘가 모르게 앙드레와 닮았고 또 어딘가는 자신을 닮은 것 같았죠. 설마. 순이의 머릿속에 불가능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루카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의 사랑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루카스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오래된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시절의 유물입니다. 순이의 시선이 그 팔찌에 고정되었어요. 엄마의 나라인 한국과 아빠의 나라인 프랑스, 두 나라의 국기에 사용되는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 실로 엮은 작은 팔찌. 요한이 3살 생일에 순이가 직접 만들어 채워준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요한. 순이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다행히 마이크는 꺼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루카스는 연설을 계속했지만 순이의 귀에는 더 이상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요한일까? 순이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요동쳤어요. 순이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진정해야 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루카스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요한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의 회장이 된 것일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죠. 그 경험들이 저를 이끌어 자연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루카스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순이는 전문가답게 통역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루카스의 팔찌로 향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실로 엮은 그 작은 팔찌. 요한이 사라지기 전날 밤 순이가 밤새 직접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상징해. 빨간색은 엄마, 파란색은 아빠, 그리고 이 매듭은 너야.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설명했었습니다. 요한은 좋아하며 팔찌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엄마. 어린 요한의 목소리가 순이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팔찌가 루카스의 손목에 있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순이는 통역사로서 역할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녀는 결심했어요. 서명식이 끝나고 공식적인 행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VIP들은 리셉션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무거웠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최명호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행사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순이는 겨우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최명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루카스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최명호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이의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명호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뭔가를 이야기했고 루카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순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통역을 맡아주신 박순희 선생님입니다. 최명호가 소개했어요. 정말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카스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니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루카스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실례지만 그 팔찌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어요. 아, 이거요?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혹시 그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3살 때 파리에서 납치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순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입양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기 전 경찰이 아동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저를 발견했다고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명호와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제 원래 이름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알 수 없었어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제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루카스가 대답했어요. 순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지니고 다녔던 3살 요한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를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루카스에게 건넸습니다. 루카스는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3살의 요한이에요. 내 아들. 순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요한이라고요?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요한, 윤요한.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본명이에요. 루카스는 사진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했죠. 루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일을 물었고 순이가 즉시 정확한 날짜를 대답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입양 부모님이 알려준 추정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이는 루카스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은 엄마, 파란색은 아빠, 그리고 흰색 매듭은 아들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루카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방송국 카메라가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파리 튀일리 공원에서 아이가 사라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아이를 찾았다고 말이죠. 루카스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어요. 순이는 루카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아들임을 재확인했어요. 루카스의 눈매는 앙드레를 닮았고 입술과 미소는 순이를 닮았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제안했지만 순이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알아본다고 말이죠. 하지만 루카스가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하자 순이는 동의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최명호는 청소부 할머니가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는 이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고 PD는 스태프들에게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루카스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순이는 50년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루카스는 이해한다며 2주 정도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호는 순이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순이는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루카스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후 순이에게 오늘 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50년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송국 PD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루카스는 순이의 의사를 먼저 물었어요.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큰 충격과 감정이 밀려오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루카스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PD에게 다른 기회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순이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회사 임원들과 VIP 손님들은 이 감동적인 상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측 인사들은 자국의 유명 기업인이 한국인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최명호는 행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순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 최명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와 루카스는 회사 회장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모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루카스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순이를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5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이도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모자의 본능적인 연결이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루카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순이는 루카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살 때의 모습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된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요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양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앙드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야 했어요. 루카스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입양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말이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천연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어요. 순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요한이 사라진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앙드레와의 이혼, 한국으로의 귀국, 그리고 평범한 청소부로 살아온 지난 세월. 아버지는 지금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 하지만 살아계실 거야. 루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도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어요. 회사 직원이 노크를 하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루카스는 순이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호텔에 예약해 두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회사를 나설 때 직원들은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청소부 할머니에서 VIP의 어머니로 순이의 위치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명호는 출구까지 그들을 배웅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면. 순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늘의 기쁨은 그 어떤 불쾌함도 씻어내릴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루카스의 고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고 차는 서울의 밤거리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순이는 삶의 기적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의 손은 루카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 순이와 루카스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순이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루카스는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싶어요. 순이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잔을 들었어요. 그들은 저녁 내내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는 어린 시절 기억,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그는 16살 때 처음으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 부모님은 항상 정직하게 그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그가 원한다면 친부모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손목에 있던 작은 팔찌만이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저는 항상 이 팔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루카스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그녀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루카스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자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 가족이에요. 아내 소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줄리안과 에밀리. 순이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순이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할머니를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루카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아들과 함께 살 것인가? 이제 막 찾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루카스는 순이의 고민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께서 준비되실 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의 이해심 깊은 말에 순이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고마워, 유아나.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의 한국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루카스는 순이를 그녀의 작은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고급 리무진이 서자 동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어머니. 루카스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았어요. 리무진 창문 너머로 루카스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이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전날 밤 그녀에게 휴가를 제안했고 회사 측에도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루카스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그는 순이를 모시고 DNA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99.9%의 확률로 그들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순이와 루카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함께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녔고 순이는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어머니에게 새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순이는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대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루카스가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날, 그는 순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어머니, 결정하셨나요? 저와 함께 프랑스로 가실 건가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곧 찾아갈게.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내가 50년을 기다렸는데 너도 몇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지? 루카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재회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특히 순이가 일했던 화장품 회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회사의 고문이 되었고 회사는 그녀의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3달 후 순이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요한의 사진과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순이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에는 루카스와 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루카스의 아이들이 순이에게 안겼어요.
순이는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나갈 시간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